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은 KC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일단 KC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도 한번 다루겠지만 반도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황이 좋지 않았던 2023년에 매출이 하락을 하였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에 따라서 업앤다운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주주는 고석태 외에 6인. 그래서 주요 주주를 보게 되면은 여기 모그룹인 KEC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KEC가 IR에 매우 소극적인 기업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KEC 텍도 마찬가지로 IR에 소극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IR에 적극적인 회사나 주주를 생각하는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KEC 텍은 정말 불친절합니다.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분을 보면은 반도체가 76%를 해당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76%,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익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로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로는 이제 CMP 장비, 대표적으로 이제 CMP 장비가 있는데요. CMP 장비가 이런 모양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정 장비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웨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공정을 이제 올인원처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 세리아 슬러리랑 이제 실리카 슬러리가 주로 KC텍에서 이제 다루는 슬러리가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세리아가 지금 메인인데 앞으로 이제 실리카, 메탈 쪽을 처리할 수 있는 실리카 슬러리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슬러리를 납품하는 것입니다. CMP가 뭐냐? CMP 같은 경우에는 CMP 장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 패드인데, 이 노란색 부분이 패드인데, 패드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척에는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웨이퍼입니다. 웨이퍼를 이제 뒤집어서 이 부분을 연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CMP라는 용어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케미컬, 메카니컬, 폴리싱.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연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적인 연마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슬러리라는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슬러리에서 이제 화학적인 연마도 같이 한다. 그리고 이제 패드 컨디셔너 하고, 여기에 또 이제 좌측에 계측을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측이 잘 되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웨이퍼를 원하는 수준까지만 연마를 하게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죠. 그래서 이제 CMP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옥사이드 CMP라고 하는 부분과 메탈 CMP라고 부르는 부분. 옥사이드 CMP가 이제 KC텍의 강점이 있고, 메탈 CMP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연막질인데, 옥사이드는 이제 절연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탈은 이제 금속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연막, 금속막. 우리 반도체니까 어떤 부분은 전기가 통해야 되고 어떤 부분 전기가 통하지 말아야 되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CMP를 해야 되냐? 사실 반도체는 이제 수많은 공정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절연을 했다, 금속을 했다가 또 증착하고 다시 또 이제 포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냥 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불규칙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CMP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아파트 층처럼 보기 좋은 모양새가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형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포토 공정을 하잖아요. 포토 공정을 해서 여기에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이 불규칙하게 되면은 회로가 우리가 원하지 않게끔 그려지게 됩니다. 회로 자체가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럼 반도체 성능을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CMP 공정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P는 실제로 얼마나 많이 하게 되냐면은, 아까 ILD가 이제 저렴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구리 배선을 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저렴막에도 하게 되고, 이제 구리에도 하게 되고, 처음에 여기는 구리들도 이제 구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를 깎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리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을 깎고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CMP는 사실 이래서 이제 ILD나 저렴막층이랑 그다음 금속막층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게 된다. 매우 많은 CMP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각 층마다 이제 CMP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금속이 있는 상황에서 또 저렴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저는 CMP를 한다. 단순히 두께가 두꺼운 걸 또 CMP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금속막, 여기가 이제 구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구리 부분인데, 구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빈 공간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식각을 하고 나서 빈 공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도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다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CMP는 제가 이제 계속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사실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CMP 공정 자체가 이제 매우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되게 웨이퍼 자체가 되게 미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미세한 부분을 되게 고르고 평탄하게 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고요. 오염이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깎여지면 안 되고, 튀어나와서도 안 됩니다. 표면이 거칠어서도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관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MP 자체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도 이제 과점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HBM에서 CMP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과거 연말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사실 KC텍은 이제 HBM에서 크게 수혜를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기대는 있는 부분이죠. 일단 HBM에서도 우리가 HBM은 결국에는 이제 층층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세로로 수직으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이제 구리로 채우고, 구리에 채운 거를 CMP를 하겠죠. CMP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뒤집고 나면은 또 이런 식이 될 텐데, 그럼 이 부분을 또 깎아야 되겠죠. 깎고 나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구리가 나와 있는 걸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한번 CMP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몰딩을 하고 나서 두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부분들을 이제 날리는 거죠. 날려서 이렇게 전체의 두께를 맞춥니다. 이렇게 CMP는 HBM에서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파나요? 일단은 KC텍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의 시황을 많이 따라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자는 누가 있나요? 일단 CMP 장비와 소재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소재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저렴막 쪽에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탈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죠. CMP 장비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에바라, 여기 두 개에서 이제 과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KC텍은 단순 이제 그라인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납품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저렴막이나 금속막에는 이 두 개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KC텍에서도 기술력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어쨌든 KC텍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CMP 소재는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일단 일본 기업이 좀 두 군데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KC텍도 점유율을 약 20% 정도는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가동률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일종의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미세화되고 이제 고단화가 되면서 점점 CMP를 하는 공정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미세화가 되고 고단화가 될수록 CMP 공정이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
사업보고서에 이제 수주 잔고랑 그다음에 여기서 수익화된 것들을 좀 몇 개 추려 와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일단은 24년 1분기에 매출이 많이 늘었던 거는 이제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CMP 장비인지 세련 장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비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분 슬러리 부분이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보통 웬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을 다 남겨놓거든요. 근데 KC텍은 워낙 불친절해서 사업 보고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명확하게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들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재무는 어떤가요?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 유동부채가 508억인데 그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3,900억이 있으니까 매우 안정적이다. 부채를 보더라도요. 부채가 558억 근데 자본이 4,607억이니까 부채 비율도 매우 낮다, 매우 좋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는 이제 실적 추정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2월 달에 올해 초에 나왔던 건데 어쨌든 이제 매출은 계속 한 20%대 정도 수준으로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나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DB금융투자에서 이제 5월 23일에 나온 걸 보더라도 매출액도 어느 정도 이제 수준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앞전보다는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는 거와 거의 이제 비례하는 수준으로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이 회사가 안 좋을 때는 이제 10%대, 좋으면은 한 20%대, 약 평균 15%대의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한 600억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차트는 어떻게 되나요? 23년 말, 24년 초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아마 HBM 관련주라고 해서 상승하지 않았을까? 제가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왠지 HBM 관련주라고 해서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메탈 슬러리 쪽에 납품하는 게 없으니까 실망 매물이 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혼자 뇌피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지선이 약 33,000원 선인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다면은 그래도 이 33,000원 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3,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래도 모아가기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 한편 보면은 최근 3년 내에 매물대가 여기가 가장 많아요. 이 부분이 가장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단기간 내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면 단기간 내에 이렇게 반등이 오려면은 이 매물대가 다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뭐 좋은 호재거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잠깐 반등했다가 또 조정 갔다가 반등했다가 언젠가는 이제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가치 지표를 보면 어떤가요? 일단 2025년 영업이익을 600억 정도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멀티플을 20을 준다라고 가정하면 적정 주가는 57,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누군가는 이제 동의를 할 수가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성장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반도체에서 CMP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하고 있고 글로벌 과정업체 대비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20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공부를 해보니까 CMP라는 공정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웨이퍼 뒷면에 막 그라인딩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 공정 중간마다 이제 CMP를 하게 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CMP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멀티플 20을 준 거고요. 이런 거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캐시텍 알고 봤더니 그 회사 정말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멀티플 10이나 이제 15를 줄 수도 있겠죠. 멀티플 15를 주게 되면은 목표가가 밸류에이션 가격이 4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CMP 슬러리와 패드가 생각 외로 재료비가 꽤 높은 수준이다. 뭐 특수가스나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이제 재료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CMP 슬러리 실적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KC텍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리아 슬러리 판매에서 벗어나서 이제 메탈 계열을 퍼오고 있는 고사양 슬러리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디램 랜드가 이제 가동률을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꽤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분석입니다. 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은 CMP, 장비, 소재 모두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내 기회가 있네, 국내 유예. 기회로는 이제 국내 유일하고 국산화 시 이제 수혜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HBM 수혜주고요. 고단화 미세화가 될수록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단점은 경쟁사 비 낮은 기술력, 그리고 IR의 소극적인 KC그룹, 위협으로는 반도체 사이클. 또 이렇게 뭐 계속 가다가 또 이제 반도체 업황 꺾인다 그러면 또 엄청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부에 참조했던 리포트 자료는 여기에 이제 첨부를 드렸고,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